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일 조기 폐장했던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됐던 S&P 500 글로벌 PMI의 경우에는 전망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경기 위축 전망에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소비 시즌 분위기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흐름은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조금 밋밋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오늘도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약보합권 정도 내에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은 모두 발을 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같은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장 단기 과열 구간이 진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데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주 목요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큰 폭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오르는 건가요? 네, 정부가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대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 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50만 원, 총 구매 금액 250만 원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사후 면세점의 즉시 환급금을 놀린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보다 상향 조정 폭을 추가적으로 인상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즉시 환급금은 1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엔데믹을 맞아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취지인데요.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면세점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음 달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지난 2014년 이후 12월 물량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종합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2,196세대로 이번 달 대비 31%, 작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이번 아파트 물량 감소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급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서울은 지난 5월 이후, 인천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 물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좀 어떨까요? 네, 우선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에서 발생할 7,518세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번 달 대비 57%, 전달 대비 41% 적은 수준입니다.
이와 달리 지방의 다음 달 입주 물량은 이번 달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인데요. 지방의 다음 달 입주 물량은 14,676세대로 부산에서 약 3,800세대,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약 2,500세대, 대구에서 약 2,300세대의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B 국민카드가 신규 회원수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출시됐던 쿠팡 와우카드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KB 국민카드의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한 회원수는 11만 6천 명으로 국내 9개 카드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KB 국민카드가 3개월 만에 신규 회원수 1위 자리를 탈환하며 1위 탈환에는 지난달 중순 단독 출시한 쿠팡 와우카드와의 제휴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1위 사업자로 쿠팡 와우카드는 올해 출시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PLCC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카드사가 쿠팡과 계약을 맺기 위해 입찰 경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사가 PLCC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뭔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신규 회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브랜드가 카드사와 제휴해 해당 기업의 서비스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PLCC의 경우 유통사 입장에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B 국민카드 역시 회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PLCC 계약을 따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규 회원 유치 효과가 수익성 증대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 와우카드 운영에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쿠팡 와우카드의 PLCC 계약 자체가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사후 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 상향 소식부터 KB 국민카드의 신규 회원수 1위 탈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11월과 12월이 교차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시장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조기 폐장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등락을 보이다 현재는 하락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0.14%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4%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 기대감 속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 보이면서 기계업종 빨간불 짙게 켜내고 있고요. 반면 의약품, 섬유 의복 업종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01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511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14% 내림세 보이면서 2,500포인트 무너진 2,493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542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 보여주면서 1,595억 원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퀄리타스 반도체, 이미지스 등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강세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 업종들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816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810포인트가 무너진 809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54% 빠진 810포인트에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까지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300억 원 가까운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은 제조업 위주의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53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관련주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여러 기기에서 구현된다고 하는데요. 당장 내년에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먼저 칩셋 미디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6%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둔화되면서 20%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유 플러스를 필두로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 내림세가 짙게 보이고 있는데요. 대유 위니아그룹 주력 업체들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산 매각에 나섰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 짙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유 플러스 12% 넘는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는 대한금속도 5% 넘게 파란불 켜내면서 1219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의하면 지난 24일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7.5% 증가해 9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3일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온라인 매출이 56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5%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소비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라고 봐야겠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현지 시간 지난 24일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사상 최대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무려 1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관군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매출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만 사이버 먼데이 결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에서 얼마 팔렸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좀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던 건 할인율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또 원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재고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뭐 파격적인 가격으로의 할인을 단행하진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체 금액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예전에 기대했던 만큼의 그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뭐 작년은 그렇지 않았고 재작년이나 좀 더 시계를 돌려서 2019년 이전을 좀 살펴보게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를 보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먼저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좀 들이맞고 그다음에 기대를 반영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출 기조로 상승했지만 할인율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낮은 소비 여력 속에서도 온라인 쇼핑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표 소비주는 IT 가전과 화장품주 등이 있는데 더불어 최근에는 전자결제 관련주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의 관련주의 주가는 수혜가 좀 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종목마다 다르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텐데 최근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미국이나 중국 개별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향 직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광고 중에 가장 많아진 광고가 뭡니까? 알리익스프레스 광고가 네. 대거 늘었죠. SNS 광고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광고가 뭡니까? 물론 이것은 개인의 클릭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광고가 대폭 늘고 있죠. 그래서 그 SNS라든지 이런 쪽에서 테무의 광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은 결국 중국향 직구가 대폭 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군들로 살펴봤을 때 의류나 화장품은 일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그 결과를 보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IT 부품들은 IT 세트 재고가 얼마나 해소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전혀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기관의 매수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런 중국향 직구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사실 최근에도 좀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좀 연속되고 있고 오히려 먼저 기대를 받았던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이미 기대가 반영됐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IT 가전업종의 최근 2년 동안의 주가도 살펴보면 11월과 12월에도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IT 하드웨어와 또 디스플레이 등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패턴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IT 가전 섹터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계속 그 그러니까 주력 종목일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은 최근에 IT 쪽의 세트의 움직임,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쪽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다시 재고를 쌓아놓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요가 약해졌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세트 쪽에서 지금 재고가 소진이 돼도 그 재고를 다시 리스타킹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번에 불프를 통해서 물량이 더 소진되게 되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인 중국 휴대폰의 재고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롭게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주주의 사실인 것이죠. 그다음에 애플의 판매는 이미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메이트 60 판매도 대폭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집계된 그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YOY로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치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28개월 만에 YOY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글로벌 부품주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트보다 부품이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LG전자보다는 삼성전기. 근데 LG전자도 우리가 가전업계로 보기보다는 VS 부분, 그러니까 전장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도 부품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장 쪽에서도 일정 부분 재고 쪽에 소진이 되었다면 지금 뭐 자동차 1,000만 원, 2,000만 원 할인하는 건 뭐 일반적인 상황인데 물론 차 가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외국차, 외산차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 지금 뭐 10% 이상 할인하는 게 널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고들이 일부 소화된다면
LG전자도 부품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다음에 뭐 해성DS, 그를 포함한 여러 부품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미 PCB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품과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오늘은 또 PCB 관련주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화장품주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중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이 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좀 인기 있는 브랜드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KBT의 주도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신규 접근 괜찮을지도 함께 좀 의견 주실까요? 네, 이미 그 소비 시즌, 최대 소비 시즌의 결과를 보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밸류는 이미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접근 불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도주는 뭐 누가 뭐래도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또 클리오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더 넓혀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선도 종목은 이 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들 종목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언제쯤 차익 실현을 하느냐의 문제일 뿐 신규 매수에서 이들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말 소비를 급격하게 하고 나면 내년 돼서는 추가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유지되겠지만 그 이후에 소비가 떨어질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는 추세 이탈 시에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전반을 살펴보면 신규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희 또 이제 소비 패턴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블랙 프라이드 시즌에 저희가 조금 더 공략해볼 만한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IT 부품하고 그다음에 그 택배 쪽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택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직구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 종목보다는 좀 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글로벌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비덴, 그다음에 뭐 MLCC 쪽에서는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TDK나 무라타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만 쪽의 유니마이크론을 포함한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선도 종목군들이 이미 앞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고 모두 올라간다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국내 시장의 뭐 PCB 종목들이라든지 IT 뭐 카메라 모듈 쪽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도주를 같이 보면서 IT 부품주, 택배사 이런 것들의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택배사는 벌리면 안 되죠.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딱 하나밖에 없고 오늘 그 종목이 오늘 제가 가져온 공략주라서 그런 종목만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픽 종목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CJ에 대한 통운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가격에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한데요. 자,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올해 만약에 이익이 증가한다면 11년째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뭐 폭포수처럼 떨어졌죠.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밸류가 비쌌기 때문이고요. 그 밸류를 무너뜨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쿠팡의 등장이죠. 그런데 쿠팡의 등장에도 상관없이 다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직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이 국내 풀필먼트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의 풀필먼트를 CJ 대한통운이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해외 쪽 직구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직구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 정도는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밸류가 PER 한 40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배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시장보다도 싸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시장보다도 싸질 정도로 그렇게 나쁜 기업이었나?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저는 뭐 PBR 뭐 1배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지금 PB 0.5배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되돌리면 회복이 PB 한 0.7배까지 시도한다고 보면 목표 가격은 한 14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 가격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10만 원 이상에서 사기보다는 10만 원 아래에서 살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거래를 급증시키면서 이 종목의 추세 반전을 보였던 8만 5천 원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CJ 대한통운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말 랠리 기대감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산타가 좀 등장할지 봐야겠는데 산타 랠리의 최대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오늘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연말 증시가 순항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산타랠리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산타랠리 현실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산타랠리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요인을 살펴봤을 때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산타랠리라고 쓰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만큼 지금 많이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는데 일단 계단식 상승 랠리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J자 커브가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증시의 리스크들이 많이 이제 억제가 됐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예산안이 통과됐고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 그다음에 가장 큰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랠리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고 뭐 그렇다면 소매 강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재고 해소에 따른 또 실적 향상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봐서는 연말까지 이제 이렇다 할 호재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탄력을 받아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좀 다른 지금 시츄에이션에 있죠. 내일 만약에 엑스포 2030이 우리나라가 유치를 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호재의 어떤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서 글로벌하게 산타 랠리가 오는 부분보다는 한국의 산타 랠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요. 올해가 희한하게 1981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근데 1981년 9월 30일 날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바덴바덴에서 네. 서울 올림픽 유치가 성공을 해서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뭐 활성화되는 것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엑스포 2030 부산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동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1991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1992년도하고도 비슷할 것이다. 그때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의 변동성이 많았던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사실 뭐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네. 부산 2030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지금
굉장히 제일 낙관적인 거는 70대 23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치는 51대 49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비관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사우디가 122표, 그게 이제 3분의 2선인데 그걸 네. 확보했다 등등이 내었는데요. 내일 뭐 하여튼 우리가 내일 저녁 8시부터 뭐 지금 시작이 되니까 네. 내일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양쪽에 다 따라서 지금 뭐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1991년도를 회상을 해보면 네. 지역에 소재한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통신주가 그때 많이 올랐어요. 등등 여러분들 뭐 기다리셨다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면은 우리나라는 호재가 하나 더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와 통신주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공매도 금지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우리 증시가 어떻게 조화를 했을까요? 공매도는 이제 뭐 가라앉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네. 우리가 소득을 얻었던 게 공매도 금지를 함으로써 우리 증시는 2,400이 하방 지수선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2,400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여러분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또 여러분 뭐 금리도 이제 뭐 하는 거 뭐 반영도 많이 되고 그렇다면 역시 이제 배당주 특히 금융주 쪽에 예상 배당률이 지금 높은 금융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에서 9% 정도를 지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증시는 일단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2,400선이라는 지지선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면 산타랠리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는 살펴본다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다시 또 단행을 하게 된다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 추이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뭐 바짝 지금 이 매그니피센트 7들은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7을 보시면 결국은 한 단어로 줄이라 그러면 성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느냐. 근데 성장성은 어디서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하냐면 실적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랠리가 오더라도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의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단식의 상향 부분들은요,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매그니피션트 7이 놀라운 일이 중국에 있는 시총 총액을 넘어섰어요. 7개만으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의 움직이면은 매그니피션트 7은 계속적으로 지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장성이라는 데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성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이 세 번을 외쳤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사실 성장주입니다. 여기서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단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음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의 경우는 산타랠리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년 2월까지는 조금 조정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내년 2월까지 저희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만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은 기승전 외국인 수급 동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순매수로 들어오느냐가 이제 관심 대상이고요. 이거는 결국은 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얼마나 달러 강세가 가느냐 뭐 등등을 지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정장이 좀 일찍 오기보다는 내년에 금리 인하 이제 실현 시점을 지난 후에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분명히 옵니다. 그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연말에 올지는 모르지만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6월, 7월 또는 7월, 8월에 조정장이 분명히 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우리의 호재인 엑스포 2030이 터지면 또 굉장한 외국인 순매수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들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의 영업이익 같은 부분들도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렇죠. 부분들은 어떻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영업이익이 지금 뭐 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아무 의미 없고요. 네.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더 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요. 지금의 또 최근에 마이너스라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고요.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시계열로 앞으로의 전망을 좀 보시면 그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향될 기업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을 보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등 기술 분야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자본 지출을 막대한 규모로 늘리는 과정에서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시세를 분출했던 대장주에 접근해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앞으로 주도주가 어떤 것이 있을지 선별해 보는 것이 나을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 골드만삭스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분야들을 지금 다 망라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 3년을 보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자본 지출을 얼만큼 하느냐가 지금 네. 제일 중요하고요. 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마는 내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요. 사실 내년도에 분명히 이제 6월 달이 되든 9월 달 되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방향이 길게 잡고 장기로 가신다는 조언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만은 저는 거꾸로 이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 추천한 종목들은요. 거꾸로 방향이 짧게 잡고 가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확인을 해가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ETF가 나오고 자꾸만 뭉치려고 그래요. 네.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년도 장세는 절대 알파 요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매크로적인 총체적인 매크로 지수로 나아가는 해가 아니고요. 베타 요소,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에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이 전체 산업군보다는 개별 종목의 신경들을 조금 더 쓰시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항상 승부는 이런 대형 가치주들, 성장주들이 사실은 지수로 보면 끌고 나가는데 그거 확인하는 건요. 버스가 지난 다음에가 확인이 되니까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파 요소보다는 베타 요소가 중요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을 계속해서 중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는 차기 주도 업종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올해가 1981년도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1981년도 9월 30일 날 바덴바덴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거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81년도가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높았던 해예요. 네. 그리고 82년도에 미국에 선거 있었고 한국에도 총선이 있었어요. 등등을 따졌을 때 굉장히 그 비슷한 사례로 가기 때문에 81년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 수익률 제일 높았던 거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채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을 채권이 조금 그렇다면 사실 또 미국 주식이 또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원자재가 좋았고 해서 주식 시장은요 항상 과거에 일어날 것 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라는 이 세계에서
진짜로 새로운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년도 초반 채권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나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원자재 부분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81년도, 82년도를 대입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과 미국 주식 그리고 원자재 쪽을 바라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정리해 주셨고요. 한편 또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도 사실 뭐 반도체와 조선만큼이나 조정을 겪었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맥 경화라는 악재도 있고요. 구조적인 조정을 겪기도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뭐 AI, 신약 등과 같은 트렌드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야 좋을까요? 세계적인 전쟁들, 네. 2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뭐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난다면 항상 바이오는 필수 투자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지금 기대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현재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뭐 트렌드로 지금 전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연평균 30% 성장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비만 치료제가 먹는 게 아니고 주사제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합성 의약품에서 지금 바이오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면역 기능을 이용한 항체 치료제, 좀 뭐 말이 지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커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하여튼 전쟁이 끝나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끝나겠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러면 항상 바이오는 평균적으로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좀 전염병 비슷한 것들이 많이 돌아서 이런 면 저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뭐 유망한 지금 제약 바이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트렌드는 바이오 의약, 그러니까 우리 면역 기능을 이용한 항체 치료제가 나오고요. 먹는 것보다 주사제로 지금 돌고 있는 그런 트렌드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거는 뭐 추격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지금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계적인 전쟁 이후로는 바이오가 새로운 투자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면역 치료제 쪽을 조금 더 바라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저희 포트폴리오도 잘 구성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금융주죠. 뭐 금융주인데 예상 배당률 수익률 높은데 지금 뭐 7%에서 9% 정도 금융기관들 주는데 거기서 잘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그중에 고르셔야 되잖아요. 네. 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그런 배당주들이 지금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배당 횟수가 많은 걸로 계속 담으시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981년도하고 비슷하다. 바덴바덴 얘기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냥 팁을 드리자면 내일 뭐 부산 코리아가 이 엑스포를 유치를 한다면 여러분 사실 발빠르게 거기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과거의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들을 정황을 봤을 때 지역 기반의 건설업체들이 가장 수혜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반 시설이라는 거 이런 게 앞으로 쭉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통신 쪽이 굉장히 항상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추천 종목인데 하여튼 우리 뭐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일단 내일 좋은 소식이 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역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피시면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또 반박자 빠르게 우리 서울경제에서만 드리는 반박자 빠른 조언 한번 네. 여러분 따라보시면 재미난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주 뭐 배당 기대감 사실 연말하면 당연히 솔솔 불어오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뭐 횡재세 이슈다, 뭐 상생금융 이슈다 해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오늘 또 금융당국이 오늘 17개 은행장과 2시부터 회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슈들을 또 금융주들은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아니 그 배당은 지금 딱 정해놓고 주는 거니까 이거 네. 흔들림 없죠. 다른 게 없고 이제 상생이라는 부분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뭐 횡재세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잘 조정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배당률은 지금 정해져 있고 그거보다 높으면 높았지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7%대 지금 9%대 주는 금융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 연말까지는 우리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양도소득세 부분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글로벌하게는 지금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소진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국민의 관심사인 부산 엑스포가 어떻게 풀리는지가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잘 소화를 하시고 또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 다음은 또 다음 주에 네. 또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걱정은 앞으로로 남겨두자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앞서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연말이 다가올수록 뭐 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뭐 기준을 좀 완화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회피 물량들이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이 또 우리 시장엔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증시 이번 해에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요? 그런 뭐 이제 계속 제도가 변함이 없다 그랬을 네. 때 이제 교란 요소로 이제 빠지지만 빠진 만큼 내년엔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그냥 갖고 계실 건가 지금 팔았다가 살 건가 뭐 등등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실적이라든가 뭐 금리 같은 아주 기본 베이스가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교란 현상을 최소화하는 건 또 정책 당국의 이제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제 뭐 벌써들 많이들 이 얘기들을 전망들을 하시는데 벌써 골치 아파 죽겠어요. 2,000선 깨진다는 전망이 있고요. 3,000선 넘어간다는 전망이 지금 굉장히 혼재해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엇갈리는데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 내년의 실적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지금 3천 넘어가는 아주 뭐 굉장히 전망이 좋은 증권사 보고서가 있고요. 네. 내년에 실적 안 좋아 그래서 2천선 깨지는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다 전망치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을 기준으로 굉장히 엇갈린 전망이 그렇죠. 나옵니다. 이유는 실적이 좋다, 안 똑같은데, 좋다 이렇게 됐단 똑같은데 말이에요. 너무 다른 좀 스펙트럼인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뭐 지금 조금 낙관적으로 지금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천 뭐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네. 백두산 정복은 할 것 같다. 2,744는 넘어갈 수 있는 뭐 지금도 이제 뭐 넘어갈 기세가 있습니다만은 백두산을 넘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후지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700까지의 발판을 만드는 내년도가 돼야 되고 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년을 실적을 중심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개선세가 기대된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또 증권가시험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빠르게 상승을 한 만큼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는 전략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만큼 수출 개선 업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의견은 그건 뭐 어떠실까요? 지금 정답 중에 정답을 네. 만드셨고요. 우리나라의 이 증시에 이제 푸른 등이 켜지는 거는 수출이라는 부분에서부터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이 그나마 지금 마이너스의 추세에서 조금 다시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 그러면 수출의 뭐 소위 말하는 흑자 전환, 그다음에 양의 증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신호의 어떤 한 일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러분 이 수출이 우리나라 10일마다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10일마다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수출도 여러분 10일에 한 번씩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숫자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 잘한다는 건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도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내년도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출 지표도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만큼 저희 방송 통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입니다. 재고 소진 기대감이 높은 IT 부품의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중에서 오늘
토픽 종목으로는 택배주 중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CJ 대한통운을 보시길 바라겠다라는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 흐름도 좋습니다. 11년째 이익 성장에 밸류 부담이 해소되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산타랠리가 올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연말 포트폴리오에는 금융주를 담으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